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그걸 담아내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독립 프로듀서 임현진입니다. 주로 공연예술 분야의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리예술 축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독립 프로듀서 3명과 함께 프로젝트 다리라는 프로듀서들의 콜렉티브로 활동하고 있고요. 공연예술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확장에 대해서 실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던 즈음에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했어요.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가 고민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게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닥 깊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돌이켜 봤는데 제가 가장 즐거워했던 일들이 주로 고등학교 때부터 공연예술 축제에서 자원활동가를 한다든지 그 작품이 구현되고 있는 큰 범주에서의 풍경들을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일을 만들다니 굉장한데? 이런 일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게 된 것이 예술 경영이었었고 저 나름의 논리는 경영학을 이미 공부했으니 그것의 세부 분야로서 예술이라는 컨텐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술 경영을 전공하게 됐고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프로듀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 일을 시작한 지 한 3년쯤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공연예술 축제에서 해외 아티스트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업무를 맡는 것으로 예술계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 역할은 컴퍼니 매니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축제에서 매니저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예술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술가가 하는 일들이 좋고 예술이라는 일이 너무 좋고 무언가를 창작하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고 감사한 계기로 한 예술단체의 연출가가 같이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 너의 역할은 프로듀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프로듀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떨 때는 제 1의 관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데에 창작의 바깥에서 이 제작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관객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것을 위해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언어들을 같이 찾아내기도 하고 일종의 드라마터그가 작품 안에서 작품의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프로듀서는 작품의 안팎을 오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를 엮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다리는 프로듀서들의 콜렉티브예요. 독립 프로듀서들의 콜렉티브이고 사실은 컴퍼니라고 하기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이걸 뭔가 사업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협업의 구조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콜렉티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은 프로듀서로 일을 하면서 최근에 한 10년은 독립 프로듀서로 일을 했어요. 독립 프로듀서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막막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경험들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독립 프로듀서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즐거운 일이야를 말할 수 있는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재단, 극장에 취직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듀서로 이렇게 개척하면서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모델을 제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 선배들을 더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배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종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기획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이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기획님은 뭘까?
연출은 그 연출을 하는 사람이고 기획은 그럼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기획님이라고 하면 뭘 기획하는 거지?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그 기획의 역할을 창작자들이 함께 같이 나누거나 그렇게 나누어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획의 범주 안에서 연출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프로듀서의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역할들을 다른 디자인의 역할들을 맡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전반의 운영을 맡았다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한다든지 뭐 제작자의 역할을 맡았다면 프로듀서라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언어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일을 할 때 스페인의 라프라델바우스라는 팀이 한국으로 내한을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팀은 한 30m 높이가 되는 크레인에 훈련을 받은 시민 공연자들을 이렇게 하네스라는 안전장치를 차고 에어리얼 퍼포먼스, 공중극을 만드는 공연을 하는데요. 공연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무게가 일정해야 하고 비율이라든지 어떤 한 곳에 구멍이 없이 뭐 예를 들면 7명 가로, 7명 세로가 딱 줄을 맞춰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그리드의 형태로요. 근데 그 공연의 참여자 중에 한 명이 당일에 배탈이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공연 당일에 못 갈 것 같다고. 대담하게 공중에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이 방 안에서 찾는 그 눈초리들이 좀 느껴졌어요. 난가? 난가 보다. 그 모든 안전 과정을 다 지켜봤고 그리고 이 공연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게 바로 저였던 거죠. 공연 3시간 전에 참여가 결정이 돼서 안전장치를 차고 이 지령을 받을 수 있는 안무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인이어 장치를 딱 차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분들은 한 번씩 다 리허설을 했는데 저는 리허설 없이 눈 리허설을 한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만 다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크레인 30m짜리 크레인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올라가서 무언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풍경, 내가 이걸 함께 만들었다라는 그런 감각들이 되게 좋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되게 잘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비일상적인 풍경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공중에 매달려서는 못했고요. 매달리고 나서 내려와서 좀 돌이켜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그런 걸 감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거리예술이라는 생각, 이게 거리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보다 어디든 극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거리나 공공공간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건축 철학에서 차경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경치를 빌려온다라는 뜻인데 거리예술은 자연스럽게 경치를 빌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치, 그 풍경, 그 장소가 있어야만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런 작품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거리예술의 프로듀서로서의 좀 일반적인 극장 안에서의 프로듀서랑은 조금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고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같이 논의하게 되는 장, 어떤 민주적인 대화의 장치로서 예술이 기능하게끔 만드는 것인 것 같은데 논쟁이 존재하는 곳에서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그걸 담아내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왜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지? 그런 질문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인바운드를 하면서 좀 배웠던 것들을 아웃바운드로 해외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적용을 시키면서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해외의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할 수 있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흥미롭게도 우리 국제교류가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발견이었었는데요. 예를 들면 유럽의 특히나 이제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문화예술의 기금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공공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국제 교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세계 곳곳을 투어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 지원금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데 어떤 국가들은 공공의 기금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아직은 국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교류가 많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시아가 대부분 그런 경우에 속했었고 그런데 다만 어떤 정보의 양이라든지 어떤 힘의 흐름이 너무나 용이한 방향으로만 흘러왔던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 국제교류라는 걸 얘기할 때 그 힘의 방향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많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많이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을 만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권역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취미는 쓸데없는 클럽 만들기가 취미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클럽으로 한송이 꽃 클럽이 있고요. 비정규직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고생했어 이 한마디를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한송이 꽃 클럽에서 나 지금 위로받아야 됨, 나 지금 축하받아야 됨이라고 메시지를 날리면 무조건 꽃을 보내주자. 이게 이제 한송이 꽃 클럽의 모토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클럽을 운영하고 구현하는 것보다는 이런 클럽을 막 만들어내서 그런 클럽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막 얘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한송이 꽃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던 동료가 실제로 꽃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주려고 가져왔다고. 근데 되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보고 누군가 이걸 읽고 누군가 이걸 반응하고 누군가는 이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재밌는데? 2년 전에 수원 연극축제에서 마피코라는 프로젝트 공연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마피코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코리아의 줄임말인데요. 그 작업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한국의 연출가가 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가짜뉴스와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설립하자. 그 국가의 이름은 마피코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마피코라는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과 그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대표하는 여러 정당의 색깔들 그리고 각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근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담아내면서 이야기들을 교차시킬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일종의 포럼 연극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텍스트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아시아의 여러 정치적인 맥락들, 근현대사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이슈들을 공부하면서 진짜 이런 방식으로 연극을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한 미시사들을 되게 두껍게 읽게 해주는구나 그런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연예술 축제를 가더라도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의 아티스트들을 무대 위에서 보는 일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 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아티스트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들의 맥락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매개를 한다든지 혹은 서로 다른 창작자들이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걸 중매를 한다든지 마치 이제 매치메이커, 중매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술가가 해오던 어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오던 일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발견하고 감탄하기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할 때 제일 먼저 감탄을 시작하는 사람이 프로듀서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